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게 아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박 3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정부와 당청 관계가 당청 간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하여튼 그 국회와의 관계가 아마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만은 그럼요. 과정일 수 있죠. 정치적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을까, 저는 사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할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쟁송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렇지만 이게 유병수 기자. 네. 근데 정우택 의원은 그래도 친박의 기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기류도 잘 알 텐데 오늘 저 얘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일단은 그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당청 관계에서의 이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과 그 이후에 또 국회와 청와대 간의 그 심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서로에게 조금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아마 그 청와대 쪽하고는 크게 뭐 연락을 안 하고 정우택 의원이요? 청와대 기류는 청와대 의중이나 친박 핵심 인사들의 기류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오늘 했다. 그럼 친박 핵심들 기류는 뭔가요? 거부권 행사는 그 통과된 직후부터 예고가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나 친박 핵심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매우 미봉책으로 개혁안이 시도가 됐는데 이 미봉책에 불과한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갖다 붙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시행령을 건드리는 상황으로까지 가서 이거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나 친박의 핵심의 생각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야 관계 그리고 당청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의 오늘 발언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달라는 의지로 그렇군요. 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원래 23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국무회의 때 이제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자리일 텐데 이게 25일로 미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30일 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그럼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25일 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25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판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25일로 국무회의를 연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게는 돼 있지만 격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주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교안 총리가 정식으로 취임을 한 지 첫 국무회의인데다가 또 대정부 질문이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출석하는 여러 국무위원도 있고 총리도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인 25일로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부권 문제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이제 이틀, 3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와 청와대가 여러 가지 조금 서로 양보하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국회를 취재하는 기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바로 이제 이 사진에 등장한 이분이 지금 이제 거취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정우택 의원도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박 의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고는 청와대가 당과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 사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사실 최근의 근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얼굴이 좋은 얼굴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얼굴로는 굉장히 만나셨어요? 굉장히 많이 아주 삐석해 있습니다. 푸석하다라나요? 아주 고민에 많이 쩔어 있는 그 얼굴이던데 보면은 실제로 청와대는 아까 유병수 기자 얘기했듯이 국무연금 개혁을 하는데
난데없는 국민연금 인상안을 들고 와가지고 혹을 다 붙여온 데다가 세월호 시행령 갖고 계속 쫓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회법이라고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시 말해 앞으로 많은 시행령을 야당이 그 이후로 행정부에 대해서 많은 제동을 걸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국회에 다른 법안까지 연계시키면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 몇 배가 될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 없이 했느냐, 이런 굉장히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내에서 이 재의결을 예를 들어서 안 하거나 또는 다시 해서 원안과 다른 부결이 돼버리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상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데, 청와대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괴념치 않고 고하겠다. 다시 말해서 밀어붙이겠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한이 사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을 떠났어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정치적으로 실패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많은 정치부 기자들도 저하고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분은 심지어 정의당 원내대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당위성으로 봐서도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또 틈이 벌어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인 초과가 아니라 팔방이 적이다. 팔방이죠. 김무성 대표도 보니까 발을 좀 빼는 분위기예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거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차기 주자로서 계속해서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친박과 너무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친박에서 나온 분이고 친박을 포용해야만 자신이 차기 주자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재의결 절차로 나가버린다면 이제 김무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김무성 대표도 함께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실적으로 게다가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당이 만일에 끝끝내 대통령의 욕을 외면한다면 당청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뿐더러 김무성 대표 개인으로도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일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김 대표가 수용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친박에서 가령 서청원 최고위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한다. 나 이런 지도부에 대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던져버리면, 김을동 여성 최고위원인 김을동 최고위원까지 같이 이 범친박 최고위원들이 같이 사표를 내버리면, 임명직은 아니죠. 임명직은 아니지만 선출직이지만 여성이었죠. 그래서 같이 해버리면 지도부 자체가 결혼으로 인해서 지도부 자체가 와해되는 이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지와 완전히 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분의 설명을 쭉 들으셔서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거부권 이후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